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토마토 타자 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의 전쟁 불황도 우리 증시의 강세를 좀 꺾을 순 없습니다. 오늘도 양대 증시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양대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은 좀 엇갈려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중동 리스크의 변동성 확대, FOMC는 임박했는데 이번 주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먼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동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피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쪽에 하락을 좀 만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슈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뭐 주말 동안에 뉴스를 계속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두 나라가 서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왜 금융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금요일 날 전 세계 증시는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돌파를 하고 금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렇죠. 안전자산 쪽과 유가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자산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식시장 쪽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도 좀 우려를 보고 바라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1.3% 정도 하락했고 기타 유럽 증시 쪽도 그다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은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에 따라서 증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궁금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평가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준비된 자료 화면을 좀 보면은요, 이제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놓고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두 나라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또 중간에 또 이라크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육상으로다가 운송해가지고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다. 이거는 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다면 이제 이란이 두들겨 맞고만 있을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과거에도 이란이 계속 이걸 어떤 무기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 한 번도 실제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도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면서 지나가는 선박에 대한 그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미국이 함대를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주다 보니까 또 이 이란은 중국하고는 또 가장 큰 교육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눈치를 또 안 볼 수도 없겠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산유국 쪽이 이 원유를 수출하는 루트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랍까지도 다 자기들의 적을 만드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도 엄포는 났지만 실제 실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사태 확장으로 우려되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완화되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미국하고 이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하고 EU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까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제 서로 어떤 접점을 찾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이 다시 핵사찰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협상의 테이블에 나서는 게 사태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워낙 과거부터 지속돼 왔던 카드다 보니까 마치 국제시장에서 양치기 소년처럼 믿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 스스로가 향후를 예측해 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극단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완화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가정해가지고 이걸 검색식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AI가 이제 저한테 내려준 결론이 지금 화면에 이제 자료에 나가겠는데요. 일단은 전면전으로 확전됐을 때는 S&P 500 지수가 약 25%, 코스피 지수는 30% 정도 하락을 할 걸로 저한테 이제 수치를 갖다 제공을 해줬고요. 금 가격은 20% 상승, 그다음에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해가지고 약 지금 가격 대비해가지고 50%에서 60%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화됐을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다가 S&P 500 지수의 경우에 약 3에서 5%,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6에서 8%, 금 가격은 마이너스 5%, 유가는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면전 확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저 역시도 보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앵커께서도 양치기 소년에 비유했다시피 과거에도 엄포는 낮지만 실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되 글쎄요, 또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극히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 상황이니까 시청자분들도 머리에 염두는 해둘 필요가 있고 지금 수치를 제가 이따 전략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잘 이 부분은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게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이 변동성이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매를 맞으면 시장에 맷집이 생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처음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뭐 3주에 끝난다, 2주에 끝난다, 뭐 길게 봐야 3개월이다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3년이 넘어가지고 3년 3개월, 4개월째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물론 산유국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산유국은 아니다 보니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은 작을지 몰라도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로 최초에는 일정 부분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게 사실이었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괴로울 테니까요. 그냥 그러니 시장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문제와 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동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유를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량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원유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겠고요. 과거에 이제 뭐라면 이라크 전쟁 발발 시에도 발발 전까지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면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오히려 전쟁이 개시되고 난 다음부터 시장이 빠르게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해봐야 지금에서 더 확전돼가지고 어떤 뭐 지상군이 투입되거나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이런 극단적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하는 바는 이스라엘은 핵시설을 갖다 타격을 줘가지고 핵무기를 개발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이란은 중동 지역 내에서 자기네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핵을 계속 어떤 무기화 시켜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 3차 세계대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너무 과장돼가지고 좀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보여져가지고요. 뭐 앵커께서 돌발적으로 저도 제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뭐 정치 분석가도 아니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과거 경험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심각한 우려 대신에 한 번씩의 변동성은 나오겠죠. 아직 끝난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그 일이 벌어짐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그 변동성 확대 장세성 움직임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제 오늘 시장을 제가 아침에 이제 9시 50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아침에 시작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시장이 두 가지 이슈를 다 내포해가지고 양쪽을 다 양다리를 걸치는 시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뭐였냐면은 아침에 지난주하고 연결돼 가지고서 그 석유주들 흥구석유나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강했단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또 천연가스 유전에 대한 부분에 폭격 소식이 있다 보니까 대우인터 같은 종목이 아침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오늘 무슨 뭐 호재도 있었습니다만 지주회사들이 다시 반등하면서 하나, 두산, HT, 현대 등이 움직였단 말이죠. 자, 이걸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죠. 위험도 회피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네. 유지했겠죠. 어떻게 본다면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나리오별 어떤 그 금융시장의 변동폭을 갖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오늘같이 지수가 반등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큰 충격이 없다는 거는 지수가 20% 30% 예전같이 과거같이 큰 어마어마한 조정이 지금 들어올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에는 오히려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가 좀 올라올 때 두 가지 전략, 우리도 똑같이 두 가지 전략을 보다가 이 경기하고 민감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한 상태에서 유지. 물론 종목마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SK하이닉스 보유하고 있다. 미리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현금이 있다면 저도 약간의 발을 걸쳐 가지고서 지금 이제 해지 전략을 좀 일부 구사하는데 이 해지 전략을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 해가지고 굉장히 고위험으로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원유하고 금에 대한 그 가격을 얘기 드렸죠.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여기서부터 50%가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원유 가격은 어쨌든 이슈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뭐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원유 가격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종결됐다고 해서 급락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건 50% 아까 숫자 보여드렸다시피 내리는 건 한 10%란 말이죠. 그러면 원유와 관련된 ETF를 좀 매수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란에서 또 다시 악재성 이슈 소리가 들리게 돼가지고 주식이 밀린다면은 원유 쪽 ETF에서 그 손실을 어느 정도 좀 충당시켜주는 좀 이런 쪽의 해지 전략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지수가 오늘 올라오니까 야,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해서 무조건 방심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지수가 좀 올라올 때 오히려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지금 실제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는 한 배럴당 $70선은 이미 넘었고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오늘도 한 2에서 4%는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금 가격도 강보합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좀 보시고 지금 방산주도 어떻게 본다면 해지 전략의 종목 간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너무 무섭죠. 이제 쫓아가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ETF의 일부 상품을 가지고 좀 일정 부분의 해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을 때 대신에 그 상품이 갑작스럽게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종결됐다고 해서 급락해가지고서 그게 또 데미지를 주진 않을 거죠. 물론 해지는 나중에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ETF를 포함한 해지 전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안한 장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해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오늘 방송의 주제를 단기 변동성은 감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의 핵심은 역시 금리다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요. 좀 내용이 좀 시청자분들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좀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외생 변수 쪽입니다. 그러니까 내생적으로 경제 체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외생적으로 일정 부분의 단기적인 충격을 주는 충격적 요인이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굉장히 지수는 시장 굉장히 빠른 템포의 회복을 보이거나 오히려 급등을 뜬 사례가 많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 9.11 테러 때도 그랬었고요. 이라크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발발 전에는 시장이 크게 밀리고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전쟁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는 빠른 템포로 주식시장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뭐냐면 FOMC에서 미국이 과연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떻고 스탠스를 앞으로 금리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가 중요한데 준비된 자료하면 이것도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는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은 동결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게 시장에 절대적으로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보여드린다면 과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파란색 네모친 구간 금리 인하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금리 인하됐던 시즌에는 주식시장은 무조건 조정을 받았고요. 확률적으로 100%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고 동결됐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시장은 무조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이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견고해졌고 그 대신에 금리를 그 이전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해져 있죠.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글로벌 위험 자산이나 자산 선호 네. 심리가 생기면서 주식시장 쪽 돈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역사적으로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거에 주목하신다면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물론 경제 지표상으로 본다면 미국은 피크아웃,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고점은 통과됐다고 보여집니다만 그게 악화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 주 미국 FOMC 금리 동결이 오히려 호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가능성은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인 전망도 한번 짧게 짚어주시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좀 이중 전략을 좀 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같이 지수 올라올 때 약간의 해지 전략, 그것도 파생 상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ETF에서 원유 같은 쪽 네. 상품을 좀 매수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다가는 아직도 시장은 변동성이 분명히 커질 겁니다. 이번 주 증시는 아마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FOMC 회의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데 증시에는 그게 더 우호적이고 원래 오늘 종목을 제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일요일 날 이 원고를 보내놨는데 네. 오늘 아침부터 주가가 움직여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많이 밀린 상태에서 저점 탈피해서 좀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로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쪽, 유가가 오른다면은 유가 문제만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 쪽, 이쪽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늘 쫓아가는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LNG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더욱더 깊은 내용들을 들어보고 싶고 또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승석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들도 선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